좁은 문 좁은 길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오늘 하나님과 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정말 반가워하실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좋고요. 여기 서리에 있는 베어크릭 팍에 나와 있습니다.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또 교수님으로 역임을 하시고 또 주빌리 제플에서 담임 목사를 11년간 하시고 이제 인생 제2막을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꼭 1년 만입니다. 다시 뵙게 되는 양승훈 총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 게 꼭 작년 거의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예, 한 네. 1년 가까이 됐죠. 네, 가시기 예. 전에 예. 오카리나도 불어주시고 인터뷰도 해서 보내드리기 너무 싫었는데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1년간 사실은 뭐 정착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네. 지금도 아직도 정착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에스와틴이라는 곳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또 그렇죠. 인구도 굉장히 적고 저희 한국의 한 경상북도 한 10% 정도 작은 사이즈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경상북도보다도 10% 정도 작은 한 네. 17,000제곱킬로미터 조금 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남한에는 한 6분의 1 정도 크기? 네네. 예, 인구로서는 한 대전시보다 조금 작습니다. 한 네. 120만 조금 안 되니까 네네. 대전시보다 좀 작은 크기, 네. 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작은 나라입니다. 그 에스와티니가 또 특수성이 그곳에 있는 저 의학대학교가 전혀 없고 예. 또 그곳에 가셔서 또 가르치게 되시고 학교 일을 맡으시게 되면서 굉장히 비전을 갖고 가신 예.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일이 잘 생각하신 대로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어떠신가요? 일은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는 네.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7개 학과는 의과대학의 학과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학교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은 있으니까 그러나 학교 운영 자체는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제가 가서 또 했던 일도 좀 있고 네. 이제 그 의과대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의학과인데 의학과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이제 곧 시작될 거라 생각되고 마지막 저도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네. 이제 여기서 왔습니다. 네. 그냥 작은 대학교에 작은 과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의학과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좀 절차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전에 말씀하실 때 이곳에서 그 에스와티니까지 가는 시간이 근 한 이틀 걸린다 그러셨어요. 한 40시간 걸린다 하셨는데 그럼 그 먼 시간 여행하시고 다시 이번에 오신 거예요? 예, 사실은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해가지고는 한 두세 시간 네. 정도 되고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제가 이번에 올 때는 5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비행기 집에서 많이 없어졌죠, 또. 그렇죠. 비행기가 네. 없으니까 중간에 많이 쉬어야 돼요. 중간에서는 저는 한 22시간 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리는데 보통은 집에서 나와서 이쪽 집까지 오는 데까지는 한 35시간에서 40시간 정도 네.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거기 가시니까 밴쿠버 생각하시고 뭐가 가장 그리우시던가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굉장히 산책을 좋아하는데 여기서는 낮이나 밤이나 뭐 비교적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특수한 아주 극소수 일부 제외하고는 안전한데 거기서는 일단 밤이 되면은 뭐 차를 타고 가는 건 괜찮은데 걸어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위험한가요? 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일을 당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저희 뭐 또 그래서 신분인지라 조심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불편하고요. 다른 거는 사실은 뭐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그 에스와티니 대학교의 특수성이 또 거기 유일한 그런 대학이다 보니까
정말 똘똘하고 예. 예전에 한번 거기 몇 번 강의를 가셨을 때도 예. 그 1년 전에 예. 그때도 학생들의 눈망울이 아주 예. 초롱초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어떠셨고 또 그곳 생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학생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 대학이 우리 흔히 말하는 종합대학, 유니버시티, 지구훈련학교 말고 칼리지 말고는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개가 국립대학이고 2개가 사립대학인데 네. 사립대학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총 해서 사실은 대학 자체는 크지는 않아요. 한 1,000명이 조금 안 되니까 작지만 그러나 거기 의과대학 관련된 학과만 있다는 점에서 의과대학만 해서 이제 의학과만 이제 저희가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네.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작은 대학이 아니죠. 네. 예, 그리고 큰 종합대학이네요. 예, 그 의과 종합대학 되겠죠. 그래 생각하면은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학교가 아무래도 의료계통의 직업을 가지려는 학생들이 오는 되니까 대체적으로 지원율이 높습니다. 물론 네.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일 높은데 현재까지 제일 높은 데는 간호학과가 제일 높고요. 네. 한 10대 1 이상 경쟁률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굉장히 네. 높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똘똘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 똘똘한데 이제 저희가 학교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학생들이 더 좀 분발하게 할 수 없을까? 네. 이제 그것을 저희가 늘 생각하고 또 그 나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정치적 불안 때문에 또 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소요 사태도 있고 이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부와 어떤 의미의 학생들 사이에 이제 저는 중간에 있는 입장으로서 네. 어떻게 하면 뭐 제가 정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 발등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 나라를 위해서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다. 이걸 잘 설명을 이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동안 비교적 잘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은 있었지만 아이들이 잘 알아듣고요. 학생 대표들하고도 사이좋게 사실은 지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대학에서 총장 뭐 감금하고 납치하고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비교적 학생들하고는 저희가 가까이 친하게 지나고 있고 아이들도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참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걔들이 설득이 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하고 잘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에 있는 정말 엘리트들이 그야말로 예.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장 정말 최고의 그런 엘리트들이 기독교 사관적인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 정말 사회에 예.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라는 예. 그런 포부를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예. 그 이미 가시기 전에 6개 학과가 이미 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7개. 그러셨어요. 7개 학과가. 예. 네, 그러셨는데 그 나라가 특별히 기독교적인 사관이 필요하고 또 그 나라에서 왜 그렇게 의학과랑 그런 종합대학이 꼭 필요했었는지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나라가 아주 작은 남부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점같이 작은 나라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나라가 인구 대비 에이즈 환자 비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약 25%에서 35% 사이에 사람들이 에이즈, HIV 보균자라고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아프리카가 전반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인구 대비 가장 높은 에이즈 환자 비율이 있는 나라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파악하게 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단지 의료적 차원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학교 내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뿐 아니라 정부 지도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죠. 예. 네. 그래서 그 일을 하나씩
하고 있는데 속도는 빠르지 못합니다. 네. 이미 이제 지금 시작을 하셨고 예.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아마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그 김종양 선교사님도 예. 아직 거기에 계시고요. 그럼요. 네. 아직 잘 사역을 잘 하고 계시고 네.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파운더 네. 설립자라는 이름으로 널리 학교에서 나와서 일도 하시고 주로 이제 우리 김선교사님은 이제 학문 쪽에 계셨던 대학에서 계셨던 분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선교 현지에 계셨던 분이 돼서 지금도 주로 하드웨어적인 면 네. 건물을 짓거나 바깥에 이제 후원을 받거나 이런 일들에 주로 집중을 하고 계시고 또 선교 단체의 장이시니까 네. 교회 개척하는 거. 요거는 학교하고는 학교도 그분의 전체 사역 중의 일부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그분의 원래 그분의 전공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는 뭐 저한테 맡겼다고 볼 수가 네. 있고요. 선교지 쪽으로. 그렇죠. 그분은 주로 이제 학교에는 주로 후원자 모집하고 학교 건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은 도와주시고 네. 실무적인 것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네. 잘 하고 계세요. 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선교 일을 하신 지가 벌써 35년이라는 시간, 이제 시간이 더 됐겠네요. 더 됐죠. 네. 36년, 37년 이렇게 됐을 네, 겁니다. 아마. 그러시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의과대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비라든 최신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마련하시죠?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근데 감사하게 아무래도 뭐 여기하고 혹은 한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이래저래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으로 후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물건으로 장비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의료 장비나 이게 빨리 변해요. 네. 최신 장비가 맞아요. 들어오고 하면은 잘 작동은 하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조금 구형 모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의과대학이나 혹은 부속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요. 네. 작동은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증을 하세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병원들에게 그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작동 안 하는 것 말고 작동 네. 제대로 되는 것 중에서 약간 올드 모델이 있으면 네. 기증해 달라. 그래서 지금 많은 여러 장비들 저희 나라에서는 비교적 저희가 좋은 장비를 가진 그런 대학이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제가 병원이나 이런 의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좀 그런 걸 좀 도와달라. 뭐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이제 뭐 가신 지 1년 되셨는데 예. 그래도 1년 이렇게 지나시면서 예전에 방문했을 때보다 지금 이런 점들은 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는 게 어떻게 좀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예, 생각보다 대학이 제가 이제 3대 총장으로 갔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가기 한 2년 반 동안 사실은 총장이 공석이었어요. 그렇구나. 조금 그 학교가 아무래도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좀 흐트러져 있었고 네. 체계가 좀 없었죠. 근데 네. 제가 가서 뭐 저 자신도 이제 적응을 하면서 동시에 지도자 공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좀 뭐 무질서라 그럴까? 네. 좀 행정적인 여러 가지 좀 느슨함을 조금 다잡고 소위 말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그런 그야말로 명실공히 기독교 대학을 만들 수 그렇죠. 있을까? 이 네. 두 가지 토끼는 때때로 같이 잡기가 힘든 그런 두 마리예요. 네. 그러나 그 뭐 기독교 대학이라고 할 때는 뭐 불가피한 저희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대학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네.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이제 가실 때 3년씩 한 3번 정도를 연기해서 있으시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게 참 좋은 시작인 것 같고요. 가시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학교에 계시다가 또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코비드가 있고 하니까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은퇴 소식이 한국에서 들렸어요. 예, 네. 사실은 은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단계에서 은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네. 이것은 이제 비유 은퇴식입니다. 비은퇴식이요. 예, 비유 은퇴식에서 지난 6월 4일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오래전부터 이쪽에 우리 비유 사무실에서 네. 마침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제 이어서 지금 원장을 하고 있는 전성민 교수님이 네.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전체 기획 담당하던 우리 이계현 실장님도 가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저희 은퇴식을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동무들하고 또 우리 관계된 여러분들 모여가지고 네. 은퇴식을 했는데, 사실은 저로서는 참 뜻밖의 선물이었고, 네. 은퇴식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 책을 하나 저희한테 기증을 해줬어요. 네. 여기 이제 뭐 양승훈 교수 비유 은퇴 기념 문집에서 뭐 비전의 인생을 싣다. 처음엔 조금 이상하다 제목이 그랬는데 자꾸 읽어보니까 괜찮아요. 네. 비전의 인생을 실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 제 삶을 네. 좀 잘 요약한 어떤 그런 분이 제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전의 인생을 싣다. 이게 이제 제 글이 일부가 있고요. 네, 다른 제가 쓴 글은 아니고 옛날에 써놓은 글을 몇 개를 갖다가 네. 중요한 글을 제가 에세이를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저의 인생의 어떤 변곡점에 제가 썼던 글들이 있어요. 네. 제가 대학을 사직하면서 썼던 글들, 네. 또 에스와티니로 떠나면서 썼던 글들, 창조과학회를 떠나면서 썼던 글들, 네. 이런 삶의 변곡점에서 썼던 중요한 글들을 한 4편 정도를 제거 넣고, 네. 나머지 이제 저희 동료들, 그 다음에 저희 제자들 네. 해서 토탈 한 28명의 글을 실었는데, 네. 글이 굉장히 좋아요. 완벽한 은퇴식 선물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또 예. 목사님에 관한 목사님이 예. 어떻게 비전이 이렇게 예.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갔는지를 또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또 다른 사실- 책도 또 있으세요? 예. 네. 하여튼 근데 좀 뭐 은퇴 선물이니까 얘기도 나쁜 얘기는 쓸 수가 없었겠죠. 그 좋은 얘기만 써가지고 뭐 하여튼 너무 또 미화되지 않았을까 그 염려도 되기도 하고, 네. 요것과 더불어서 사실은 저희 은퇴식이 저의 비유 은퇴식 및 창조론 대강자 완강 기념회 이렇게 같이 모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0년 정도 창조론 대강자 시리즈라고 이제 7권 시리즈인데 네. 그거를 쭉 쓰다가 요번에 완간을 했어요. 그 마지막 7권째를 네. 완성을 하는 건데, 네네. 그 책이 이제 그 전에 6번째 나오는 책이 요거는 이제 사실은 작년에 나왔는데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받았어요. 네. 저쪽에 아프리카에는 우편 배달이 안 됩니다. 보통 우편 배달이 안 네네. 돼요. 저희 제가 사는 데는 안 돼요. 네. 남아공은 되는데 에스와티니는 안 됩니다. 네. 우체국에서 배달 불가 지역으로 딱 해서 아예 배달을 안 해요. 네. 이 책이 인류의 기원과 역사적 아담해에서 창세기와 고인류학의 연구들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가 조화할 수 있을까? 제가 학자로서 연구하면서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모델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뭐 500페이지 좀 넘는 그런 책이고, 이제 요게 마지막 책인데 과학사와 과학철학 한 창조론자의 관점이라는 네. 제목의 책입니다. 요거는 7권 시리즈에서 마지막 7번째 책이고요. 요것은 이제 과학사적 관점에서 기독교 과학이 어떤 것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지나왔는가 하는 것을 쓴 책이에요. 네. 그리고 기독교 과학의 바른 복음주의적 그 어떤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주로 집중적으로 한 것인데, 제일 아쉬운 거는 사실 이 책이 너무 두꺼워요. 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돼가지고 네. 과학사, 과학철학을 두 권으로 나눌까 이게 몇 번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책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사실 두 과학사, 과학철학은 연계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붙여 쓸 수밖에 없다 해서 이 책이 650회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히 죄송한데, 이 책이 아마 기독교와 과학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안 되겠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며칠 안 됐지만 읽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으세요. 두꺼운 걸 제외하고 다 좋다. 그런데 또 관심 있으신 분이 아이, 읽으시니까요. 그럼요. 두 예. 가지가 오히려 예. 전후로 나눠졌어도 좋겠지만 그냥 괜찮을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쓴 책이라 제가 너무 뭐 이상하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기독교와 과학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혼돈스러운 상황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난 한 2세대 가까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정리해야 된다. 이대로 그냥 두고 우리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쓴 책이에요, 이 책도. 네. 그래서 아마 우리 독자들에게 특히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네. 생각을 하고, 저로서는 이제 이것으로서 더 이상 뭐 글은 쓰겠지만 이렇게 네. 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제 인생에서는 두 번 다시 할 것 같진 않아요. 할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학자로서는 제 마지막 메이저한 소위 네. 그 마그눔 오퍼스죠. 그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가지고 계셨던 책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은퇴하실 때 작년에 여기서 떠나실 때 컨테이너로 굉장히 많은 책을 한국도 하나 또 예. 영어로 된 책은 에스와티니 그 예. 도서관에 기증하시기 위해서 예. 붙이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 드디어 그때 인터뷰할 때 그때는 아직 끝나시기 전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예. 드디어 따끈따끈한 책을 예.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또 모르죠. 또 거기 에스와틴에 계시면서 또 예. 그곳에서 또 계시는 이야기를 또 예. 책으로 또 접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책들은 뭐 크게 아카데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카데믹한 책들은 힘듭니다. 그건 뭐 굉장히 철저한 그 논리와 그다음에 거기 따른 여러 가지 각주, 참 미주, 레퍼런스 이런 걸 철저하게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 좀 일종의 살며 살아가며 쓰는 에세이 같은 것은 가볍죠. 네. 그런 것들은 아마 또 쓰게 될 겁니다, 아마. 네. 예. 이번에 밴쿠버 오셔서 기독교 세계관대학원에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곳에서 제자들만 한 600여 명 예. 예. 졸업하셨고 또 예. 목회자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혹시 에스와티니에 같이 이렇게 픽업해서 같이 가서 이 사역하시고 싶은 그런 분들은 또 안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에스와티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일하는 곳이 의과대학이에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 저희 제자들은 대부분 목회자가 많고, 네. 근데 흥미롭게도 목회자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 직업군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엔 사실은 저희가 의사 동문회를 따로 한국에서 네네. 개업하고 있고 이러니까 따로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지만, 그런 앞으로 저희 제자 의사들 중에서도 네. 저는 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러셨군요.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한국에서 방문하셨을 때도 그렇고 이곳 밴쿠버에서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잠깐이지만 되게 짧은 기간에 계획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또 곧 바로 이제 에스와티니로 들어가시는데 계획하시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셨던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우선 제일 큰 거는 이제 의대가 잘 시작이 되고 네. 그 좋은 의사들이 길러져서 에스와티니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죠. 저는 정말 제가 그동안 에스와티니 있으면서 제 가까운 데서 죽어가는 한 6사람, 네. 제가 뭐 먼 데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아 죽은 사람이 50이에요. 너무 제일 젊은 나이가 것 어린 같아요. 아이가, 네. 어린 사람이 죽은 게 저의 비서의 진료가 되는 아이가 제가 떠나기 전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저희 비서가 저보고 하루 좀 오프를 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진료가 죽었다 그래. 몇 살이냐? 5살이야.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아이가 놀다가 와서 막 배가 아파서 막 집 안에 들어와서 막 구르다가 막 토하다가 10분 만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병원에도 의사를 보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네. 그 얘기를, 그리고 저희 학교에 뭐 심리학과 여학생도 4학년에 하나 죽고, 또 뭐 간호학과 여자 교수도 또 코로나로 죽고,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다 40대 네. 젊은 나이에 다 죽는 걸 보고서 제가 참 어떤 의미에서 좀 분노를 느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아니 병이라도 치료하다가 못 고쳐서 죽는다 그렇죠. 하고,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왜 죽는지 병명도 모르고 죽는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의 책임자로서 있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좀 분노라 그럴까, 책임감이라 그럴까, 이럴 수는 없다. 이 사람을 치료를 하다가 죽는 거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그런 쪽으로 어떻게든 최소한의 국민들이 의료적 혜택을 받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일선에 있는 좀 저희 학교가 이제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그 나라의 유일한 의과 대학이니까 앞으로도 아마 저희 학교에 이어서 다른 의과대학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나라 국민의 숫자로 봐가지고는 네. 의과대학이 두 개 생길 수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갖는 여러 가지 좀 의료적인 책임감이랄까 네. 그래서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모든 교직원들도 다 그걸 생각을 하고 이게 단지 월급만 받는 직장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네. 그 거룩한 책임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에스와티니 나라에서는 뭐 정부에서는 어떻게 서포트가 좀 있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에스와티니 정부가 보통 선교지 대학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 한국 선교사가 현재 해외에 나가서 만든 대학이 약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부에서 운영비를 대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MOU, 저희가 아니고 그 선교회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네. 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저희 학교가 그 유일할 겁니다. 아, 아마. 네. 그리고 여전히 그 나라도 가난하고 최소한의 그야말로 뭐 좀 말이 안 됐지만 아주 정말 바닥 상태의 그 운영을 하지만 그 돈도 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교직원의 숫자가 127명이나 돼요. 네. 교수만 56명입니다. 와. 전임 풀타임으로 일하는 교수만 그 정도 돼요. 시간 강사 또 네. 20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월급이 적어도 127명의 그 우리 그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그 최소한의 교직원들의 월급을 대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지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는 선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인데 대학으로 봤을 때는 뭐 큰 한국의 기준으로 하면 여기 기준으로 하면 캐나다 기준으로 하면 뭐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1년에 거의 한 37억 원 정도 네. 달러로도 금방 계산이 되죠. 네네. 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이에요, 이건요. 최소한인데 에스와틴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에 비해 가지고 GDP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한 450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45분의 1이고 네. 1인당 GDP가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약 한국에 비해서 GDP가 450분의 1인 나라에서 이 작은 대학에 네. 크지 않잖아요. 작은 대학에 연간 4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준다는 굉장히 큰 것은 지원이죠. 굉장한 네네.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나라도 이 대학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 보고서 당신들이 다 모금해 와서 학교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건물도 짓고 하라. 대부분의 나라의 선교 대학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나라가 자기들도 돈을 대겠다 하니까 좀 해달라. 우리 새마을 정신의 두 번째 정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조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우리도 일어서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나라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도 안 하고 뭐 좀 안 됐습니다만은 막 그냥 누워가지고 우리 다 도와달라 이렇게 달라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하게 생각하고 제가 가기로 결정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서 그렇다면 우리도 가서 도와야죠. 네. 어떤 형태로도 손을 잡고 같이 좀 도와야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갔는데 네. 정부가 때때로 제때 돈을 못 주기도 하고 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가서 한 달 정도 재무조사를 했어요. 학교 경영이 어떤가 조사해 보니까 1년에 순수하게 최소한의 경영을 하는데 1년에 8억 정도 빚이 생기더라고요. 누적이 돼. 네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대로 가다가는 5년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건 학교 파산한다. 해서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정부의 지도자들을 한 10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네. 혼자 만날 때도 있었지만 뭐 중요한 사람들 국회 상임위원회 같은 사람들 위원들 다 모아놓고 모이기도 하고 한 10차례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딱 8억만 더 보태달라. 매년 한 해만이 아니라 매년. 그러면 이 학교가 최소한의 빚을 안 지고 빚이 누적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빚을 다 갚지는 못해도 있는 빚이 누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한 4억만 대줘도 그래도 빚이
덜 빨리 누적되잖아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앞으로 3년간 정부 예산 편성하는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네. 8억 100%다 정액을 해줬어. 와. 그래서 빚이 이제 있는 빚을 없애지 못하지만 이만큼 탕감을 할수 누적은 있겠네요. 네네. 뭐 탕감보다는 어쨌든 시간을 버는 거죠. 네. 누적은 안 되면 이제 견딜 수 있고 그래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또 후원자들도 네. 찾아볼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이번 4월 1일부터가 이제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좀 덜 쫓겨요. 아. 그 전까지는 마치 호랭이가 따라오는 처럼 이대로 가다가 학교가 망하는데 싶으니까 네. 이 책임자로서는 이 도저히 참 좌불안석이죠. 네.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요청했던 걸 100% 반영을 해줘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룬 제일 큰 성적입니다. 네. 네, 그 나라에서도 그만큼 꼭 그럼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또 그쪽에서도 볼 때 예. 너무 열심히 어떻게든지 그거를 꼭 예.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정부에서도 예. 사실 내모라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럼요. 느낌이 듭니다. 예. 네, 목사님 여기에서 밴쿠버에서 계시면서 또 우리 밴쿠버 가시기 전에 밴쿠버 한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말씀 그때 해주셨었어요. 에스와티엔에 가서 보시니까 그래도 밴쿠버에 사셨을 때가 어떠셨더라라는 그런 좀 다른 점이 좀 있으신가요? 밴쿠버가요. 뭐 아시겠죠? 밴쿠버야 세계적으로 참 아름답고 네. 안전하고 또 풍요하고요. 뭐 여기서 풍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풍요한 사회입니다. 예. 저쪽의 사회는 제가 뭐 저도 아직 참 1년 뭐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참 어려워요.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허접해요. 뭐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크게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 인간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없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죽어도 그걸 누가 책임지고 왜 죽었는지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기서는 의료보험이 있어가지고 급할 때는 병원에 쫓아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없어요. 병원이 일단은 가봐도 병원에 아무런 장비가 없고 의사가 없으니까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회가 굉장히 부유하다 하는 것을 이 사회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로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부유하게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이 좀 어떤 의미에서 부유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부유한 사회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무지하게 많다. 그것을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액션을 하면 더욱 좋지만 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유한 사회에 안전한 사회에 사회적으로 우리 안전이 어느 정도 네. 100% 보장이 되겠어요 어디나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우리 교민들이나 네. 우리 성도들이 좀 아는 게 안 좋을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르겠죠. 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나.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1000명당 의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최선진국들은요, 약 네. 5명 가까이 됩니다. 네. 뭐 오스트리아라든 인도는 거의 5명 가까이 돼요. 대개 한 1000명당 의사가 한 2명을 넘어서면 대충 선진국입니다. 한국도 2.3명 정도 돼요. 네. 일본 한 2.5명, 6명 정도 되고요. 근데 그 나라는 에스와틴이나 사실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0. 몇 명인데 에스와티니는 0.15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사의 퀄리티도 굉장히 낮은데 네. 의사 숫자가 절대 숫자도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병원에 또 장비가 형편이 없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말 의료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보다 가난한 이웃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어렵지만 다 네. 여기서 빠듯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나 참 어떤 의미에서 보호받으며 부유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 후원하는 방법도 좀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후원하는 방법은 하여튼 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무슨 금전적인 것도 좋고 그렇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적인 그런 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의료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의사들 네. 이런 분들은 꼭 돈이나 물자가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네. 가장 그 가벼운 방법은 있는 데서 저희 학교에 세미나 강사로 와서 수고해 주시는 올 필요 없어요. 네. 지금도 아시겠지만 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한 1시간 정도 시간 내면 돼요. 자기 요새 다 인터넷 다 되잖아요. 네. 저희 학교도 다른 건 안 돼도 인터넷 그건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 있더라도 서로 시간만 맞추면은 저희 교직원들 업그레이드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네. 속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소위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를 할 기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은 저를 파송한 우리 주빌리 채플, 네. 주빌리 채플에 헌금을 하시면은 거기서 우리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저쪽 학교로 후원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 후원 상금이 또 예, 있군요. 네. 개인적으로 뭐 저는 그 나라에서 사실은 최소한의 월급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할 필요가 없. 이제 저희 생활을 위해서 후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학교에 네. 학교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에스와티니 그곳에 있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예. 정말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도움이 필요로 하는지를 또 다시 느꼈고요.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축하드리고요. 그 예. 7번째 드디어 준비했던 책도 예. 하시고 저희 이제 또 가셔야 되는데 예. 언제 또 다시 에스와티니로 돌아가세요? 예, 저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뒤에 정도요? 네. 그동안 좀 몇몇 특별히 그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 몇몇 좀 만나 뵙고 네. 좀 혹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바가 없을까 좀 의논 좀 하고 네. 또 개인적인 일들도 좀 마무리하고 네.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한 번도 그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밴쿠버 오셔서 가르치시고 뭐 한 35년 동안 한 번도 안식년을 갖지 못하셨다고 그러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곳에 가시면 이제 1년에 한 달은 아마 안식년이 있을 것 같다 그러셨는데 아직 안식년은 못 하신 거죠? 예, 사실 이번에도 이것은 뭐 안식년은 아니고요. 네. 공무 출장입니다. 네. 그래서 안식년을 다 찾아먹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 4월에 부활절 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때는 부활절 휴가가 있으니까 부활절 때는 저희가 좀 쉬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휴가죠. 네. 휴가로 쉬고 모르겠어요. 언제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안정이 되시면 목사님께서 이제 안신년이 되셔서 밴쿠버에 오시는 그날 예. 이제 대학교가 좀 안정이 됐구나라는 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짧은 일정에 이렇게 밴쿠버 방문하셨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교민들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가시고 나서도 한참을 예. 신문과 또 그런 매체를 통해서 가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예. 교민들께 또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없다고 생각하면은 더 없는 사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지난 얼마 동안 제 마음을 계속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저는 많은 책을 쓴 사람 아니에요. 학자로서 평생을 산 사람인데 결국은 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나 예언이나 방언도 사랑의 모티브가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자녀들을 키우는 거, 뭐 공부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의 모티브가 아닌 것은 영원하지 않다.
네. 영원한 것은 사랑만이 영원하다 하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방법은 달라요.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결국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눈 것만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부유한 곳에 살면서 특별히 부유하지 않다고 쫓기면서 살아요. 여기서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여기서 20수년간 살았잖아요. 알지만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뭐 구체적인 액션으로 어떤 뭐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 기도라도 하고요.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형편이 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 도움에 대한 그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특히 이민자들은 이게 나그네 삶이기 네. 때문에 더 축복받은 삶이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목사님도 한때는 밴쿠버에서 나그네 길을 사셨었고 예. 이제는 에스와티니에서 또 다른 또 나그네 그런 삶을 사시고 계십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내년에 안신년 때 또 다시 뵙기를 소망하면서 예.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